안녕하십니까? 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F는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탐구하게요. 일단은 무엇을 한번 상상해 보냐면은 우주 공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주 공간일지라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이요. 그런데 그러한 우주 공간에 무엇을 설치를 하냐면은 유리창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모래알 있죠. 모래알 그 그램 수를 몇 그램이라고 할까요? 모래알이니까 0.1g이라고 합시다. 0.1g인 모래알이 1초에 1cm/s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즉 개미가 움직이는 그러한 정도의 속도로 모래 한 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반면에 이 밑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10m/s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참고로 10m/s 속도는 100m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리는 그 정도 속도가 10m/s예요. 그래서 이 그림 상황으로 봤을 때에 위에 있는 모래알도 조금 있으면은 이 유리창에 부딪힐 것이고 1톤인 바위도 조금 있으면은 이 유리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은 멀잖아. 이 유리창은 위에 있는 것은 이 정도 모래알이 다가와 봐야 뭐 별 상처 없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유리창 같은 경우는 1톤인 바위가 100m 선수처럼 빨리 와서 부딪힐 것이니까 잠시 후에 밑에 있는 유리창은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 나겠죠. 그래요. 밑에 있는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버린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래알이 힘이 더 셉니까? 이 바위가 더 힘이 더 셉니까? 당연히 저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1톤인 바위가 더 힘이 더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1톤인 바위가 위에 있는 모래알보다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또한 속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위가 이 모래알보다는 힘이 큰 것은 자명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뉴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 답변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뉴턴은. 그러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뉴턴은 우리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주세요. 우리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아하, 뉴턴이 왜 이 1톤인 바위가 더 힘이 세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F는 MA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명쾌한 논리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떤 논리냐면은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고로
네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과거의 네 업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나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즉, 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을 달리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적에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문제. 여전히 자, 우주 공간이 있어. 우주 공간이 있는데 이 우주 공간 속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해 있어. 여러분들,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질량은 일단 무게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질량이 크다. 그것은 무게가 크다. 그렇게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질량이 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오는데 지금 현재는 질량은 무게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질량이 많이 나간 것이다.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질량 M인 물체가 지금 현재 정지 상태에 있다겠어. 그러면은 위의 명제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 질량 M인 물체에 어떠한 원인을 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지금 상태로 계속 정지해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반박 못 하겠죠. 다시 한번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아무도 이 물체를 건들지 않는다면은, 즉 어떠한 원인도 이 물체에 가지 않는다면은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수긍하죠. 그러면은 어떠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인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뭔가의 원인이 이 질량 M인 물체에 가해지면은 이 질량 M인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죠. 이 단계에서는 이것만 먼저 알고 계세요.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어떠한 원인도 가해주지 않는다면은 질량 M인 이 정지한 물체는 영원토록 정지해 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영원토록 아무런 원인도 가하지 않는다면은. 아시겠죠? 근데 정지해 있는 물체가 아무도 옆에서 이 물체를 건들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돼.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보냐면은, 자, 역시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라지 M인 이 질량의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100m 달리기 선수들의 속도인 10m/s로 일정하게 가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것들이 있는 공간은 우주 공간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에 이것들이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m/s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거 지금 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에는
엔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보니까 얘가 10m/s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이 라지 에민 물체에 누가 어떠한 원인을 가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영원토록 10m/s로 우주 공간을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지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느 정도 움직여 가다가 결국은 정지하더라, 그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지구상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라고 했어요. 우주 공간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질량 라지 에민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얘한테 아무런 원인을 주지 않는다면은, 즉 아무도 이 질량 라지 에민 물체를 어떠한 원인을 가해주지 않는다면은 얘가 속도를 변경해, 안 변경해? 아무런 원인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왜 그래? 이거 보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질량 라지 에민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얘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주려면은 외부에서 이 물체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원인을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원인을 가해주지 않고 내비둬 버렸다. 그것도 텅 빈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영원토록 속도가 10m/s로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변하냐면은 외부에서 뭔가 원인이 가해질 때만 얘의 속도가 변화되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법칙에 의해서 주장할 수가 있죠. 원인이 없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세상 만사 기본적인 이치이다. 그런데 이 물체 같은 경우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물체에 아무런 원인이 가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고로 이 물체는 10m/s로 계속 운동한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외부에서 그 어떠한 원인이나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에게 들었던 얘기 있죠? 지금 현재 두 가지 얘기를 들었죠. 첫 번째, 스몰 m인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아무도 이 스몰 m인 물체의 외부에서 원인을 가하지 않았다면은 얘는 계속 정지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라지 m인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을 때 외부에서 얘를 전혀 건들지 않았다면은 얘는 영원토록 10m/s로 움직인다. 그것에 대해서 다 반박 없이 받아들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법칙하고 똑같습니까? 관성의 법칙하고 똑같죠?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즉 관성의 법칙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또는 알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뭐냐,
절반밖에 안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절반도 못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을 정확히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조건이 따라붙어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관성의 법칙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것이 외부에서 원인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즉 외부에서 원인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러한 조건이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성의 법칙을 적어 놓은 모든 책 같은 것을 보면은 반드시 이 말이 적어져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책에서는 이 외부 원인 있죠. 이 외부 원인을 책에서는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힘 또는 외력, 그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즉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렇게 적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명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원인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처럼 외부에서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는 움직이는 물체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더더욱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한 그 원인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등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속도란 말이야. 등속이 뭐라고? 똑같은 속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관성의 법칙을 이제 와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 딱 한번 해봤잖아요. 해 보았는데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굳이 법칙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그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은 그 누구도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명제잖아요. 명제라는 것은 뭐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죠. 근데 이 명제는 참이요 거짓이요? 적어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 명제는 참이요.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를 그렇게 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에서 힘이라는 말이 이제 최초로 나왔죠. 즉 관성의 법칙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힘이라는 물체가 최초로 나왔단 말이야.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폼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정지에 있는 물체의 속도는 뭐예요? 제로죠. 다시 말하면은 정지에 있는 물체의 속도는 속도가 0으로 일정하다 그 말이야. 또 한편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는 그 등속 그대로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콤팩트하게, 즉 조금 더 간단한 폼으로 한번 적어 봅시다. 간단한 폼으로 적기는 적되 응용 범위는 더더욱 넓어지는 그러한 폼으로. 그러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적어볼게요. 물체의 외부에서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또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을 때 물체의 외력 있죠? 이것을 저 명제에 의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떤 표현이 되어집니까? 외부 원인이죠. 물체에 외부 원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 정지한 물체는 속도가 뭘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지한 물체는 속도가 0으로 등속 운동하는 거예요. 속도가 0으로 일정한 물체가 뭐예요? 정지한 물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일일이 그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정지한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지만, 이제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 표현도 거의 똑같죠.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성 법칙에 대하여 관성 법칙이란 것은 자명한 명제로부터 당연하게 이끌어지는 그 명제의 결론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성의 법칙 배울 때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사람이 차 뒤로 휩쓸린다. 또는 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사람이 차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생각하고 오늘은 무엇만 생각해요? 관성의 법칙이란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명제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즉 물체의 외부에서 그 물체에 외력을 작용해 줘야 된다는 말이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오늘 알고 계셔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또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당연한 명제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지는 결론 중에 하나이구나. 별거 아니네. 그거 하나 알고 있고, 또 하나,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란 것이 외력이 없다면은, 즉 외부에서 원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물체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네. 그러면 현 상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물체에 외력이 가해져야 되네. 외력이란 것은 결국은 물체에 가해지면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구나.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에는 왜 F는 MA가 돼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F는 MA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깔았을 뿐이에요.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을 해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뵙겠습니다.